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정말 나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한 기자는 사전 투표를 하시나요? 아니면 총선 당일에 투표를 하시나요? 저는 총선 당일날 투표를 하고 일찍 출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이니까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투표를 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깃털이 흩날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네, 깃털이 흩날리고 있는데 사람들 별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난 밴쿠버에서 열린 일인데요. 사실은 이제 베개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작되긴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베개를 각자 갖고 와서 딱 이제 시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간단합니다. 싸우면 됩니다. 싸우면 베개가 터져서 막 한여름밤에 눈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눈 날리고 난리가 나죠. 이렇게 또 다 끝나고 나면 마치 졸업식에서 그 모자를 던지듯이 사람들이 베갯잎을 이렇게 던지면서 즐거움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자라는 가벼운 취지로 시작된 베개 싸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좀 규칙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규칙이 있어야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눈싸움 해보셨나요? 네. 반칙하는 사람 중에 눈에다가 돌멩이를 그렇죠. 그리고 또 꼭 베개 안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안 됩니다. 깃털이나 솜 이런 것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격도 꼭 베개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지켜주시고 다른 거는 저처럼 안경 쓰신 분들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꼭 시작하기 전에 안경을 따로 이렇게 보관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베개에 얻어맞으면서도 즐거워하는 이런 표정들을 보니까요, 살짝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스트레스, 한 번쯤은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이 만개한 사진입니다. 이런 장면 요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말 그대로 벚꽃의 계절인데 지금 이 진해의 모습입니다. 군항제는 벚꽃 축제 중에서 대표적인데 이날 비가 온 상황인데도 많은 상춘객들이 비를 맞으면서 벚꽃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여기 진해에서 이 벚꽃도 보면 어디나 그 유명한 장소가 있죠. 여의도 같으면 윤중로라든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군사관학교 앞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국세통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정체도 상당히 심각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차량을 아예 진입하는 걸 통제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별 소용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이번 주말에 한 88만 명이 관광객이 찾았는데요.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는 진입로 3군데를 이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차량 아예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셔틀버스를 80여 대를 배치를 했는데 그게 좀 생각대로 잘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좀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관광을 끝나고 나갈 때 한 3시간을 기다려야 셔틀버스를 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타도 그렇게 빨리 가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높았고, 또 이제 우리 어디 가나 이런 관광지 가면 이게 문제되는 게 있죠. 바가지 요금. 네. 이제 하루에 갔다 오기는 좀 힘든 거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박 2일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분들이 하루에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하는 그 숙박 요금이 10만 원, 높게는 한 20만 원까지 해서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올해로 54회째를 맞은 진해 군항제, 남쪽 지방의 최대 꽃축제인데요. 폐막일인 내일까지 해군기지 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가 개방된다고 하니까요. 아름다운 벚꽃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사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당의 대표들의 사진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총선 막바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분들도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지쳤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각 당이 문제가 고심하고 있는 게 각자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리의 시나리오, 패배의 시나리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될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침 사진들의 모습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마침 보이지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도 다녀오기도 했고요. 네. 김종인 대표는 고령의 나이인데 마침 부인께서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셔서 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목이 많이 아팠는데 예전에는 한 거 있죠.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먹고 아주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긴 한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고심스러운 게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180석을 이제 목표로 했었잖아요. 네.
그 국회 선진화법을 저지할 수 있는 게 180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조사가 나오는 게 이게 180석은 무리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뭐 지금 지지층이 뭐 흩어지고 있고 투표를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130석도 지금 장담하기 힘들다. 예, 새누리당이 지금 이렇게 뭐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게 자신들의 그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는 뭐 얘기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게 새누리당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 측에서는 18대 총선이 가장 뼈아픈 총선 패배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18대 총선이면 2008년인데요. 당시 이제 대선에서 패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을 넘어갔는데 그때 대선에 패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당이 전열이 뭐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임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았던 거죠. 새로운 정부에. 그래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시적 통합민주당이 81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7석,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뭐 26석,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뭐 망한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통합민주당은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제 호남이 강세였잖아요. 호남에서는 31석 중에서 25석을 차지해서 그나마 이제 호남의 뭐 맹주를 이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국민의당이 있는 거죠. 네. 국민의당이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뭐 그렇죠. 호남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죠, 요즘. 그렇죠. 그래서 반타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당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원내 교섭단체 턱걸이를 최악의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면 그 이상을 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주가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인심이 아주 좋은데 광주에서 만약에 그 8석 중에서 뭐 다 가져가지 못한다거나 네. 만약 한 석이라도 뭐 밀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 광주가 왜 중요하냐면 그 광주가 전략적인 투표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의 한 당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 빠지면 이제 무소속이나 해서 하나 정도 빠지긴 했는데 네. 대부분 몰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만약에 몇 석을 잃는다면 이게 곧 호남에서의 민심을 잃는 거로 전달될 수가 이렇게 뭐 도미노처럼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권은희 후보의 그 저격 포스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천정배 의원의 지역권이 그 더민주 그 양양대 후보이 좀 상승세가 있고 이래서 좀 국민의당은 그것 때문에 조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아직 지지 후보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나서는데요. 접전 지역이 많은 안개 속 판세라는 점에서 이른바 산토끼라고 불리는 부동층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능묘 사진인데요. 좀 색다르게 눈에 들어오는 게 보통 능묘 위에는 초록색으로 잔디 같은 네, 풀이 그렇죠. 쌓여 있는데 여긴 억새풀이 있네요. 네, 마치 뭐 관리를 많이 안 한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능이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능인데 권원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권원능에서 지금 그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억새풀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옛날에 내려져 오는 일화를 보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죽으면서 뭐라고 남겼냐면 자기를 그 정릉에다가 사실은 자기 부인 묘에다가 가기를 원했는데 그 아들이죠. 그 태종이 사실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모셨는데 그래도 뭐 아버지의 말을 좀 듣기 위해서 고향인 함흥을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함흥에서 이제 억새하고 흙을 모아서 이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시죠? 그 함흥차사 유래가 나온 거. 네. 그 뭐 왕자에 낳은 이후에 이제 태조가 그로 갔잖아요. 네. 갔는데 이제 아들이 와서 제발 오세요 해도 안 오고 가서 이제 신부름꾼들이 안 와서 이제 함흥차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태조 이성계의 능인데 처음에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능묘의 풀베기는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하나요? 보통 1년에 4월부터 한 9월까지 한 대여섯 번씩 하죠. 그 풀은 바로바로 자라니까. 근데 이 억새는 특이하게도 1년에 한 번 한식날 해서 한 번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만이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조선왕릉 관리소에서는 이제 이 의식이 한
계속 이어져 오던 건데 6년 전부터 제사 지내는 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예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례를 지낸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고유제를 올립니다. 이제 고유제라는 거는 뭐 중요한 일을 뭐 저를 제사를 지내서 알리는 건데 뭐 이렇게 예초를 했습니다 하고 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제사 지내는 거 다음에 빠질 수 없는 게 음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왕의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음식들을 먹는 그런 음복을 하는 뭐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인 한식. 일정 기간 불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으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나무들인가요? 뭐 특별하게 큰 것들을 한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 거죠? 네, 이게 상아죠. 이제 코끼리의 상아를 이렇게 한 건데 아, 지금 코끼리 상아예요? 그 케냐의 모습입니다.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 그 야생동물 보호기구 관계자가 그 밀렵꾼들한테 채취한 그 상아를 갖다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 사진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날 공개한 상아가 한 105톤 정도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많은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105톤이라고요. 지난해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렵품으로 된 그 상아품을 한 15톤을 공개 소각을 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한 7배가 많은 양이죠. 아니 이렇게나 많은 상아를 밀렵 채취를 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보면 뭐 도장 인장이라고 하죠. 그것도 예. 우리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이런 상아는 그 공예품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아이보리 뭐 얘기하잖아요. 사실 아이보리가 상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아이보리색도 네. 상아색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참 이게 유행을 할 때는 1983년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한 400에서 500마리의 코끼리가 이렇게 이 상아 때문에 그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수요도 많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원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이거를 뭐 금지를 시켰는데도 워낙 수요가 많고 이거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까 계속 이 코끼리의 상아가 많이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코끼리 상아 하나당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 수요가 높은데 한 킬로그램당 한 1,100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낮은 가격은 아니죠. 네. 한편 케냐 당국은 불법 거래 단절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압수한 상아 105톤 모두를 이달 30일 모두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화권 신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 좀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의 모습이네요. 예, 이러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네, 싶은데. 요즘 유행이죠. 예, 예. 뭐 사실은 우리 송성 커플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서는 쌍송 커플이라고 이제 쌍자를 써서 중화권은 쌍송 커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홍콩에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긴 한데 이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는 이제 인터넷으로만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홍콩의 한 신생 매체에서 TV에서 그래도 방송을 하기로 계약을 한 거죠. 내가 같이 그래서 가고 싶다면. 계약을 해서 이제 그 홍보차 뭐 그 또 그쪽에서도 이제 프로모션 차 뭐 초대를 했겠죠. 그래서 보시듯이 뭐 신문을 아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취재를 해서 뭐 인기를 뭐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공항에서도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뭐 사실은 한류가 유행이긴 한데 뭐 이 커플도 갔을 때 막 400여 명의 팬들이 와서 뭐 망원경, 꽃 막 이러고 여러 가지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팬들은 지금 아마 2차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커플을 따라가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렌트를 해서 이 커플을 막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이 팬들은 마저 태양의 후예가 이렇게 담긴 초콜릿하고 솜사탕을 준비해서 이 송중기 씨한테 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전달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아쉽네요. 얼마나 그걸 준비를 하면서 기대를 주면서 이제 했을까요? 한번 포옹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선발된 팬으로 보이는 여성 10여 명과 악수와 허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중화 팬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 위에 수많은 어선들이 떠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러 떠나는 건가요? 어떤 사진이죠? 예, 6일 그 고성군의 모습인데요. 그 동해 체북단 저도 어장의 모습입니다. 이날
그 저도호장이 개방을 해서 그 고기잡이 배들이 일제히 출발을 하는 건데 그 해경에 이제 점호라고 하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일제히 출발을 하는데 이게 왜 한 번 신호가 되면 같이 출발을 쫙 해서 먼저 자리 잡은 배가 그쪽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일제히 한번 쫙 출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주를 하듯 출발점에서부터 그렇죠. 시작을 누가 여기 한 거예요? 선점하면 이제 그 다 옆으로 딴 데로 가야 되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최북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드는 생각이 이게 처음 출발 날짜가 예정된 기간보다 좀 이틀 지연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게 요즘에 북한의 그 그러니까요. GPS 교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선 같은 경우는 GPS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잘못되면 나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북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뭐 바다니까 날씨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연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GPS는 지금 상황이 뭐 GPS 교란도 있고 뭐 핵 무기도 있고 미사일 발사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해경이라든가 해군에서 모든 그 관련 지역 그 경비하는 뭐 부대라든가 이 경찰들이 해경들이 다 출동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선이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측에서 또 피랍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좀 안타까운 상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그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저도 어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어와 성게가 주로 잡히는 어종인데요. 1972년부터 2010년까지는 4월에서 11월까지 조업을 했는데 2012년부터는 이제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해서 조업을 하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어와 성게가 많이 잡히는데 그 지난해 같은 경우 6,980척의 어선이 입어해갖고 한 15억 5,400만 원어치의 어획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황금 어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올해부터는 어민들의 조업 편의와 조류 등으로 인한 월선을 막기 위해서 저도어장 내 북방 어로 한계선을 표시하는 대형 등대불 도등이 설치돼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살펴본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항상 문제는 정치라고 하지 마시고 투표하시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는 그 피곤에 절은 그 대표들의 사진을 베스트 컷으로 뽑았습니다. 네, 앞서 한 기자가 말했듯이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을 때는 사전투표제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관위가 전국 3,511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여행객이나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용산역 등에도 투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